안녕하세요. 마철학가 김현숙의 살맛 나는 서재입니다. 음식 독서 365일 매일 낭독. 오늘부터 몸, 맘, 맛, 멋, 알의 5방 중에서 맛편의 첫 번째 책인 음식에 숨겨진 맛있는 과학, 맛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최낙원 지음, 행성비 입세에서 2016년에 편했습니다. 음식의 진정한 가치를 일깨우는 맛의 오케스트라. 뇌과학, 심리학, 사회학 등의 식견을 가지고 맛이라는 방대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인간의 생리적인 변화가 맛을 어떻게 끌어내고 표현하는지, 아울러 사회성을 지닌 인간이 어떻게 맛을 추구해야 진정한 맛을 발견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한다. 맛의 진정한 감동은 어디에서 오는지, 맛의 감각과 지각의 원리부터 맛의 가치까지 맛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룬다. 단맛, 짠맛, 매운맛, 자연의 맛, 절대적 미각 같은 주제를 깊이 있게 파고들되 대중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맛은 제대로 알수록 더 황홀하게 즐길 수 있고 자신의 취향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음식과 맛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자. 저자 최낙원은 서울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하고 1988년부터 제과회사에 입사하여 기초연구팀과 아이스크림 개발팀에서 근무하였고 2000년부터 향료회사 연구소에서 소재 및 향료의 응용 기술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러던 2009년 텔레비전에서 첨가물과 가공식품에 대해 세간의 불량 지식이 마치 사실인 양 다룬 데 충격을 받아 제대로 된 답변을 찾아 정리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만들고 여러 자료를 스크랩하고 연결, 정리하면서 식품을 다시 공부하였다. 그래서 2012년부터 불량 지식이 내 몸을 망친다. 당신이 몰랐던 식품의 비밀 33가지. 맛이란 무엇인가? 진짜 첨가물 이야기를 펴냈고 나머지 생각도 몇 권의 책으로 마저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재의 주 관심사는 새로운 지식의 시각화 도구를 만드는 것이다. 식품을 공부하던 중에 자연과학 공부에 매료되었고 이미 밝혀진 다른 분야의 지식을 그대로 연결하고 활용만 하여도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지식을 구조화하고 시각화하여 동시에 전체와 디테일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 중이다. 맛 이야기가 책으로 발간되기 전에 2014년 6월부터 식품저널 인터넷 식품신문 푸드뉴스는 최낙원의 맛 이야기를 연재하였는데요. 식품저널에 소개한 저자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맛 이야기를 시작하며 맛에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 나는 식품회사 연구소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지만 맛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멀리 있는 맛집을 찾아가는 것보다 근처의 식당에 만족하는 편이다. 그런데도 또 맛에 관해 쓰게 되었다. 맛이란 무엇인가? 2013년 예문당을 통해 이미 맛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또다시 맛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맛에 대한 이야기, 프로그램, 책은 정말 많다. 세계 최대의 산업인 식품산업과 골목을 가득 채운 음식점의 성패가 맛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방법과 맛집 이야기가 대부분이지 사람들이 왜 그런 맛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다.
수많은 식품기업의 연구원과 요리사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데 과연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방향을 말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시행착오에 의존하는 면이 많다. 그래도 원료가 명확하고 시장 규모가 큰 와인이나 커피는 다른 분야보다 체계적으로 맛을 다루고 있지만 그 품목에 한정하여 다루고 있을 뿐이다. 세상 어디에도 식품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만한 맛의 이론은 아직 없는 것이다. 많은 요리와 음식에 대한 교육이 있지만 대부분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제조법을 배우는 과정이지 그것의 근간이 되는 원리를 알려주는 교육은 없는 셈이다. 음식은 무조건 맛이 있어야 팔리는데 맛있는 음식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교육이나 시도도 별로 없는 것이다. 맛에는 정말 공통의 원리가 없을까? 나도 별로 원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다 사람들은 왜 정크푸드를 좋아할까? 스티븐 위더리 국내 미출간 낸 책을 보게 되었다. 저자는 수백 가지 맛의 이론을 조사하고 그 중에서 16가지 맛의 원리, 특히 6가지 요인인 쾌락의 성분, 대비 효과, 추억 회상력, 맛의 방정식, 칼로리 밀도, 유화 이론 등으로 소위 정크푸드라고 일컬어지는 식품이 비난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사랑받는지 꼼꼼하게 이유를 분석한다. 모두들 비난만 하였지 막상 그들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자 하지 않았는데 그 책은 과학적 이유를 찾아보려 한 것이다. 어쩌면 소위 정크푸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욕망을 가장 정직하게 반영한 식품일 것이다. 햄버거나 라면을 처음 만든 것은 식품회사일지 모르지만 현재의 햄버거와 라면을 만든 것은 바로 우리의 욕망이다. 지금보다 좋게 만들면 잘 팔릴 것이라는 기대를 하며 수많은 신제품이 등장했지만 모두 사라지고 지금의 제품만 남아있다. 지금 살아남은 제품이 가격 대비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제품, 즉 우리 몸에 내재된 욕망을 가장 현실적으로 구현한 제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의 몸은 진화의 산물이다. 진화의 역사가 우리의 몸에 심어놓은 욕망의 코드를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라 생각한다. 욕망은 이해와 케어의 대상이지 투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번 책이 맛의 현상을 다루었다면 이번 연재는 사람들이 어떤 때 맛있다고 하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위더리의 책과 최근 눈부시게 발전하는 뇌과학, 생리학, 진화학, 진화심리학 등의 성과를 모으면 조금 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설명이 가능하겠다는 생각 때문이다. 뇌과학과 생리학은 맛의 인지, 쾌락의 구조에 대해 많은 답을 주고 이해하기 힘든 맛의 심리 현상은 진화학에서 답을 찾고자 하였다. 생명현상은 진화적 형상이라 그 이유도 진화적 맥락 또는 부산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다는 생각에서이다. 질병마저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좋아했던 음식에 마땅한 이유가 없을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맛의 이유를 식품학, 생리학, 뇌과학, 그리고 진화의 관점에서 풀어보았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을 오랜 경험을 통해 알아갈 수 있겠지만 적절한 이론이 있다면 좀 더 빠르게 알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연재의 내용 중에는 필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꽤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가볍게 넘어가 주었으면 좋겠다. 식품의 여러 분야에는 각각 오랜 경험과 탁월한 감각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 같다. 그런데 그 경험이 적절히 정리되고 융합하여 통합적으로 맛을 설명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다. 그런 시도가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글을 쓴다. 그리고 이제는 식품도 좀 더 주변의 이야기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람들은 음악이나 미술을 평가하는 기준과 식품의 평가 기준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여긴다. 그리고 음악에서 악기와 미술에서 물감과 붓은 수단일 뿐이라고 여기고 표현을 중시하는데 식품은 표현보다 수단일 뿐인 성분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크다. 음악과 미술에서 어느 작품이 세계 최고냐고 경쟁하지 않고 여러 가지 스타일로 존중받는데 음식은 어느 것이 최고냐고 경쟁하기도 한다. 일상의 음식이야 합리적 가격에 영양과 편안함을 주는 음식이었으면 좋겠고 가끔 즐기는 미식이라면 맛을 획일화시키는 경쟁에서 벗어나 각자의 창의적 스타일이 존중받는 풍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맛에서 정답은 잘 모른다. 하지만 주변에 힌트는 많은 것 같다. 힌트를 모으다 보면 답이 점점 보이지 않을까? 누구나 먹어야 산다. 먹을 때 느끼는 맛의 즐거움처럼 평생 유지되는 쾌락은 없고 그 쾌락은 뇌가 만든 것이다. 뇌를 아는 것이 맛을 아는 것이고 우리를 아는 것이다. 그를 통해 뇌와 인간 현상을 좀 더 알게 되면 그만큼 자신도 풍성해지고 세상도 풍성해질 것이다. 그동안의 많은 경험이 과학으로 정리되고 뇌과학을 이해하면 우리는 훨씬 자유롭게 맛과 향을 다루고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네, 음식 독서 맛편의 첫 번째 추천책 음식에 숨겨진 맛있는 과학 맛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살맛 나는 세상 음식 독서 매일 낭독과 함께 몸, 맘, 맛, 멋, 암, 오방의 기쁨 가득 행복한 하루 되시기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